하실 거예요? 그러게. 학원 종이컵 쓰려고. 원장님 돈 쓰게 하려고. 응? 학원 종이컵 연락 쓰려고. 누가 코코아카를 훔쳐왔어? 4,500원이나 하는 거야? 이거 뭐야? 4,500원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사실 그 주문번호인데 아. 4,500원 맞아요. 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2,900원짜리 샀어요. 자, 4번에서 9번. 가게 좋아. 다 맞았어? 4번에서 9번? 그게 뭐예요? 아이, 우리 지금 이제 뭐 할 거야? 아니, 26년 26년 6월. 6월 뭐고? 이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 했나? 아니 이거 옛날에 했던 거 같아. 그랬어? 그래 다 맞았어 우리 성훈이? 잘했네. 한번 풀었어요. 그랬어? 쌤이 저번에 여기 와서 풀린 거 같은데. 너네 풀렸어? 이거 고3 모의고사 본 거? 그랬구나. 봤는데. 저기 지금. 자, 봅시다. 봤던데. 아우 씨. 넘겨지지가 않네. 야, 이거 아니네. 아가. 여기네. 4번에서 9번. 아, 뭐라고? 나번은 뭐라고? 이미 다 아는 걸 같아. 나번이? 아니 전체적으로. 진짜? 정법한 사람 그럼 선생님 저 정법한 사람이에요. 성현이밖에 없어 우리 반에는? 했다고 할 자격 없습니다. 왜요? 정법 형편 없어요? 저번에도 1학기 때 50명 50명 중에 그 6등이 중에 6등 하면은 몇 프로예요? 2등급이고. 훌륭하네요. 우리 반에 정법한 사람 성현이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쌤 방금 욕했어요. 뭐라고요? 연날렸어요. 아, 진짜요? 이런 건 욕이 아니야, 얘들아. 자, 봅시다. 4번에서 9번. 봐봐. 4번에서 9번이 무슨 지문이냐면 가나 지문이지. 원래 우리가 얘들아 일반적으로 가나 지문은 뭐가 나오는 적이 많았어? 어떤 주제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 철학 지문. 그래서 무슨 지문? 인문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 맞지? 그래서 보통 가나는 인문 지문이어서 가나는 그래도 풀만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육모부터요. 작년이지. 작년 육모부터 가나 지문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 사회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 생각나? 수능에서도 무슨 지문 나왔어? 사회 지문 중에 무슨 지문 나왔어? 수능에서도 법 지문 나왔잖아. 맞아? 그래서 그만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의 흐름을 보면 뭘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수능에서 어떤 지문을 접하게 될지를 알 수 있다. 니네 육모 때도 가나 지문 뭐 나올지 보고 그거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사회 지문이 가나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그치? 가봐. 우리 사회 지문 언제 풀었냐면 지지난 시간 이쯤 풀었던 것 같아요. 사회 지문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지문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지문이었어요. 빠르게 좀 가볼게요. 가번 지문의 1문단에서 어디 네모했어야 되나요? 가번 지문 1문단에서 어디 네모했어야 되나요? 우리 친구는 왜 안 풀어왔을까요? 가장만 다 푼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우리 은서 요즘에 화장만 풀어. 나 그냥 답지가 카톡방에 올라와 있길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카톡방에 올려놨잖아, 답줄. 화작은 뒤에까지 안 올려놨잖아. 자, 1문단에서 뭐 네모했어야 될까요? 그렇지. 어떤 법 모델? 그렇지. 자유주의 법 모델. 맞아? 자유주의 법 모델과 관련해서 밑줄 했어야 되는 애 누굴까요? 밑줄 했어야 되는 애 누굴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뭐 있어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시민의 자유 최대한 보장. 왜냐면 그 다음 문장 가봐. 그 다음 문장 뭐 있어? 이러한 목적이 라는 말 있지. 그럼 얘들아 이러한 이라는 뭐 있으면 이러한 이라는 뭐 있으면
지시어 있으면 우리 이거 가만 내비두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앞에 의미 가지고 와서 그 의미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치? 앞에 의미 가지고 와서 생각하라 그랬어. 그럼 이러한 목적이라는 게 뭐였어? 앞에 문장. 뭐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맞지? 그러면 자유주의 법모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 됐지. 하지만 그 밑에 문장 읽어봐. 그러나 있어. 그럼 그러나가 있다는 것. 역접이니까 얘에 뭐가 있다는 뜻이겠어? 조금 읽어봐. 그럼 뭐가 있다는 뜻이겠어? 한계,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겠지. 맞아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서술이 있으면 그 뒤에 구조상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 이 한계와 문제점을 뭐 한 내용? 그렇지. 극복한 뭐가 나올 거예요? 해결책이 제시가 될 겁니다. 우리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랬어 얘들아? BS 구조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말은 몰라도 돼. 문제 해결책 이 말이야. 이 말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계나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서 글이 끝나면 이상한 글이라고. 따라서 뒤에 뭐 할 거예요? 극복 방안 나올 거예요. 그럼 극복 방안이 중심 내용이니까 네모하면 되지. 그 다음 네모 누구요? 그렇지. 사회, 복지, 국가적 법모델이죠. 그러면 질문. 얘가 나오게 된 한계나 문제점이 뭐였어요? 지문에 나오는 말을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얘가 나오게 된 한계와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렇지. 그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아닐 때? 우리가 다 같이 뭐 하지 않을 때? 그렇지. 평등하지 않을 때 누가 문제가 되고 가진 놈과 가지지 못한 놈 중에 누가 문제가 되고 그렇지. 누구에게 약자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뭐 하기 위한 거? 해소하기 위한 게 얘지. 그럼 얘들아 얘의 입법 목적은 뭔 거야? 얘의 입법 목적은 뭐야? 얘의 입법 목적은 뭐야? 자유보장이야. 맞아? 그럼 얘의 입법 목적은 뭐야? 약자 보호가 되겠지. 맞아요? 됐냐? 자, 그럼 여기까지가 몇 문단 내용? 1문단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2문단 갑니다. 2문단. 그런데 아이고야. 2문단.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가 앞에 있다는 건 무슨 뜻? 그런데는 역접은 아니고 무슨 관계에 접속하라 그랬어? 전환 관계에 접속하라 그랬지. 그러면 누구에도 역접은 아니지만 누구에도 그렇지. 사회국가적 법모델에도 뭐가 있다는 뜻이겠어? 맞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점이 될 것이고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너네가 이 문단 읽으면서 핵심은 뭐냐면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적용됐을 때 문제가 뭐야 이거야. 문제가 뭐야 이거야. 자, 이 문단에서 문제를 찾아보세요. 응? 한마디로 말하면 봐봐.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야. 자유침해 아니야.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 맞아요? 그 악순환의 내용이 뭔데요? 그렇지. 법에 개입이 뭐 해서? 많아져서. 뭐가 발생하는 거? 법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이 개입해서 뭐가 망가지는 거? 여기 지문에 나오는 말 뭐였어? 사회의 자기 조절 능력이 훼손되는 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거 지문에 나와. 너네 이제 문제 안 풀어오면 수업 못 듣는다. 그지? 나 지문 하나도 모르는데 선생님 이렇게만 말하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필기만 하다가 집에 가게 돼. 꼭 풀어야 돼.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의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법의 개입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법의 개입이 없어도 사회의 자정작용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자꾸 뭐 하게 돼? 잃게 돼. 훼손되게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 다 뭘로 처리하려고 해? 법으로. 예를 들면 뭐냐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얘들아 오늘은 수업 안 하고 우리 1시간 놀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 뭐 하는 거야? 야 말이 돼.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내고 학원을 다니는데 아니 경찰에 신고해 이런단 말이야. 뭘 없을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 얘들아 그건 너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돼? 선생님 저희 공부하러 왔으니까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뭐로? 말로 하면 해결될 걸 뭐로 하는 거야? 법으로 처리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요즘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 얘들아. 학교폭력이라는 말 있지. 요즘 학교폭력이 그냥 보통 단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야.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어. 이 여학생이 집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집에서 엄마가 아빠 잔소리 많이 들어? 아빠가 엄마 잔소리 많이 들어? 아빠가 엄마 잔소리 많이 듣지. 그치? 예를 들면 뭐 와서 얼른 씻어요라든가 뭐 어디를 제자리에 놔요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집에서 내내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학교에 왔더니 영우가 여기 앞에 이걸 이렇게 너저분하게 놓여있고 봐. 여기 아이츠도 있고 봐. 여기 얘도 있고 봐. 이렇게 있는 거야. 결국 뭐라 그래? 이 여학생이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되겠어? 이것 좀 얼른 치워! 이랬어. 얘가 집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반 여자애가 나 괴롭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영우 엄마가 우리 영우 착한 영우가 학교에서 영악한 여자애한테 학교폭력을 당하는구나. 이러고 뭐 한 거야? 학교에 신고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실은 얘들아 얘는 아기를 갖고 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 둘 사이에 뭐 하는 상황이라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훈의 엄마랑 우리 엄마랑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그랬군요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근데 그게 뭐로 다 처리돼? 법으로 처리되다 보면 내가 뭐 할 수도 있어요. 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잖아. 맞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요즘 너무 많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서기보다 무엇으로? 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조절 능력이 훼손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누구의 문제점? 약자 보호하려고 너무 많이 개입했을 때의 문제점. 그래서 밑에 네모요. 그래서 이 문단 네모요. 요거 해결한 게 누구예요? 요거 네모. 이거 해결한 게 뭐예요? 그렇지. 절차주의적 법 모델. 그럼 밑에 내려가 봐.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 니네 밑줄 할 거 뭐밖에 없어. 우선 1차적으로 밑줄 할 거. 세 번째 문단에서. 그렇지. 어디요?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무엇?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 여기만 밑줄 하면 되지. 맞아요?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그 다음 또 한 가봐. 또한 뒤에 가로로 어디까지 묶어보냐면 행사할 수 있음으로까지 묶어볼래? 또한부터 시작해서 행사할 수 있음으로까지 묶어볼래? 이거 누구 내용이지? 어떤 법 모델과 관련되는 내용이야? 괄호로 묶으네? 응?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가로의 내용 뭐 하지 않을 때야? 그렇지. 평등하지 않을 때, 불평등할 때. 평등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법 모델이 나오게 된 취지와 같아? 그렇지. 얘와 비슷한 거지. 맞아? 내가 분쟁 해결 방식의 절차에만 관여하는데 그 절차에서도 누구는 보호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누구는 보호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렇지. 약자는 보호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서 중요한 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 목적과 유사한 측면이 있구나. 과정에서
둘 사이가 평등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뭐라고? 절차주의적 법모델이라고. 됐어요? 자,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문단은 무슨 얘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얘들아 문제와 해결책, 문제와 해결책, 문제와 해결책이니까 이게 어떤 순서로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앞에 게 문제가 있어서 뒤에 거, 그 다음 게 문제가 있어서 뒤에 거.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는 없어지고 뒤에 것만 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누구는 세 가지의 요소는, 세 가지의 법모델은 다 존재한다. 어떠한 법은 요런 모델로, 어떠한 법은 요런 모델로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 가지의 법모델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고 네 번째 문단은 큰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어, 얘들아. 여기까지 읽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기까지 읽고 어디 가라 그랬어? 4번 먼저 가라 그랬지. 그럼 4번을 무엇을 기준으로? 가를 기준으로 뭐 해보는 거야? 소거를 해보는 거야. 자, 1번. 가는 특정 개념에 지니고 있는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있다. 동그라미 X. 1번은 가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X. 특정 개념 누구요? 법모델 3개요. 의의와 가치.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의의가 있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1번은 가를 기준으로 맞는 말. 2번.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맞는 말이지. 2번 맞는 말. 3번. 가는 사회현상 분석 여러학자 이론 X. 4번.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 위에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와 달리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누가 과도하게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과도하게 개입됐을 때 그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4번 짝대기. 5번. 가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래서 남은 선지 누구 1번, 2번, 5번 선지가 돼요. 나머지 거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은 얘들아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풀었어야 돼? A까지만 읽고 왔어야 돼. 맞지? 잊어버리니까. A까지만 읽고 왔어야 돼요.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얘들아 이러한 악순환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이러한이라는 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어니까 그 앞에 내용 땡겨와서 의미 먼저 생각하고 밑에 지문 읽어야 된다 그랬지. 그렇게 읽었으면 선지 잘 고르실 수 있어요. 이러한 악순환 뭐야? 법이 자꾸 뭐해서? 개입해서 사회의 자기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것. 이게 이러한 그 악순환의 의미지. 그럼 5번 몇 번 써야 돼?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이 지금은 뭐가 되는 거? 법으로서 해결하게 되는 거. 법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거. 답은 몇 번? 3번. 얘들아 6번을 가만히 읽고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선지를 한번 판단해봐. 1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그럼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무엇을 최대한으로 개인의 자유를. 그치? 개인의 자유를. 그럼 가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얘들아, 법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엇을 존중하는 거야? 개인의 계약을 존중하는 거지. 계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집니다. 너네가 나랑 계약할 때 얘들아, 너네가 계약하고 싶어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 계약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자유를 존중한다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럼 1번 선지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얘들아 같이 생각해야 돼. 듣기만 하면 안 돼. 2번 가봐.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평등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야. 그럼 가봐.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얘들아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누가 약자야? 임차인이 약자야.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아.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제한할 수 있다. 이중 부정이나 부정이 많으면 얘들아 바꿔서 생각해.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다고요. 왜요? 누가 약자니까요. 그렇지. 임차인이 약자니까요. 그럼 2번 선지 맞는 선지 틀린 선지? 맞는 선지지. 3번 가봐.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얘들아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방식에만 관여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도 누구는 보호해? 절차 과정에서 약자는 보호해. 맞아? 그럼 가봐요.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얘들아, 그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는 건 약자가 있을 때 그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지. 약자가 말 못할까 봐 약자까지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3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아까 말했지만 누구를? 자유를. 맞아요? 근데 옆에 가봐요. 사회국가적 법모델 보호가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얘들아, 갱신 요구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는 거? 임차인은 집을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잖아. 빌린 사람이 뭘 요구한다고? 갱신을 요구한다고. 나 더 살래요? 이런다고. 나 더 살 거예요? 이런다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얘들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는 건 임대인의 자유를 뭐 하는 행위? 제한하는 행위잖아. 침해하는 행위잖아. 그럼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무엇을? 자유를 보장하는 거야. 저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강자와 약자의 의미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인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 6번은 몇 번만 읽어도 가번만 읽어도 1차 판단할 수 있어요. 답 4번인데요. 혹시 여러분 뭐 하면 찝찝하면 나중에 나번 읽고 한 번 더 확인해도 돼요. 7번은 못 풀죠? 8번도 가번만 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보기의 내용이 뭐 나타내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대, 뭐 이런 말 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7, 8번은 놓고 이제 나번짐은 읽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까 수능 특강에 선생님이 사회과학짐은 나번 그 5강 보여드렸잖아. 거기 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고3 아이들은 잘 공부를 했고 그게 배경 지식이 돼서 우리보다 훨씬 나번 지문을 더 쉽게 읽었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가나 세트 진짜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시간도 엄청 조금 걸렸다고 이야기했어. 가볼게 나번. 자, 첫 번째 문단. 1문단에서 중요한 거 뭐야? 1문단에서 중요한 거 뭐야? 개인 간의 계약에서는 뭐가 우선하지만 개인 간에 뭐 할 때?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해?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해. 왜냐면 계약은 개인의 자유 의지로 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가 법률보다 우선해. 그런데 왼쪽 다단의 마지막 줄 밑줄. 뭐 때문에? 왼쪽 다단의 마지막 줄에 밑줄 해야 돼. 어떤 문장? 그렇지.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뭐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계약하고 법률 중에 누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법률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법지문에서 무슨 말 나오면 이 경우라는 말 나오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 경우가 뭘 분류해 놓은 거야? 케이스 분류. 사건을 분류해 놓은 거라고. 얘들아, 법조문은 다 이렇게 돼 있어. 다 이렇게 돼 있어. 야, 돈 훔치면 다 징역 10년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 얘들아.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뭐 하면? 뭐뭐인 경우엔 어떻게 벌을 주고 뭐뭐인 경우엔 어떻게 벌을 주고 뭐뭐인 경우엔 어떻게 벌을 준다. 이렇게 경우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떤 경우에 적용할지가 사실은 의견마다 분분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법지문에서 무슨 말 나오면 경우라는 말 나오면 그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봐. 임차인의 경우. 그러면 누구? 경우 나왔으니까. 임차인. 얘들아, 임차인 지금 여기서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우리가 2학년쯤 되면 이제 3학년쯤 되면 임차인이라는 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이거 설명 안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수특에 엄청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서요. 임차인의 경우 그럼 얘는 돈을 집이나 돈을 뭐 해주는 사람? 집이나 상가를 뭐 해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야. 빌리는 사람이야. 빌리는 사람이지. 그치? 임차인의 경우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세입자. 니네 세입자는 이상한가? 세입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얘들아 이 말 왜 나왔어?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말 왜 나왔어? 계약은 당연히 법률보다 우선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지? 원칙이야 계약으로. 근데요.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밑줄 주택. 생업의 근거인 상가 밑줄. 얘들아 그럼 주택이나 상가이면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이면 왜? 주택은 생활의 근거가 되잖아. 거기 없으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잖아. 상가는 왜? 거기서 장사 못하면 나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 거야? 임차인을 뭐 해야 되는 경우?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겠지. 왜? 임차인이 뭐니까? 약자니까. 보호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다고요? 밑에 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때는 뭐다? 법률을 우선한다. 법률이 우선하는 경우를 밑에 뭐 해놓은 거야? 설명해 놓은 거야. 맞지? 법률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 내용을 밑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을 빌리거나 상가를 빌릴 때는 얘들아 법에서 정한 게 우선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다음 우리 아까 누구까지 읽었지? 아 여진이까지 근데 동영이었구나. 아 그러면 우리 성현이가 읽어보자. 가운데 뭔 소리야? 여진이까지 읽은 거 아니야? 읽고 여기 갔다가 얘가 돌아가고 여기 점프하고 이렇게. 그래 이쪽 아직 안 갔잖아.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지. 내 마음이야. 아니 뭐 순서를 꼭 니네가 뭐 얘 왜 서은이 읽고 여기서 점프. 아 그랬어? 아 그럼 맞아 안 읽으면 되지. 성훈이는 마지막에 아 성훈이 지금 보호해 주는 거야? 성훈이? 아니 성훈이 읽었는데 또 읽을까 봐 너 지금 불안한 거야? 아니 아 그건 아니야? 또 읽어도 돼? 저는 상관. 아, 그래. 왜냐면 지금 성현이가 딴짓했거든. 네? 얘 성현이가 딴짓해가지고 얘 어딘지 모르거든. 알아요. 아, 알긴 뭘 알아. 좀 동영이가 얘기해줬겠지. 얘가 몰라요. 아니 이걸 같이 주문다고 그랬는데 어이가 없네. 이런 말이 있어요. 등 아래. 아 우리 3급 친구들. 3급 친구들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 아래에 있어. 아니 응. 밟지 않아요. 등 밑에. 그러니까 내 시선이 사실은 어디가 제일 안 가. 여기가 제일 안 가요. 나이스. 예, 여기가 제일 안 가고요. 특히나 어디가 제일 안 가냐면요. 여기가 사실은 제일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를 많이 보긴 해. 근데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디를 제일 많이 보냐면 사실 우리 강의실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제일 뒤가 제일 잘 보여. 제일 뒤랑 제일 앞에. 그 제일 뒷칸이랑 그 앞에 칸. 여기가 제일 잘 보여요. 여기는 진짜 잘 안 보여. 그래서 너네 생각 안 나? 아, 이것도 약간 실명 토크인데 옛날에 배성환이가 맨날 여기 앉았던 거 몰라? 여기 앉아서 무조건 뭐 해야 돼? 모자 쓰고 거기다 후드 집업 입고 와서 후드까지 딱 쓰는 거지. 그리고 약간 45도로 내리면 눈 떴는지 안 감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약간 여기 기대. 고개 까딱대지 않게. 잘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여기 기대. 그리고 머리를 대. 그러면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배성원이 여기 앉지 말라고 마지막에 나중에 얘기했었어. 아니면 모자 벗으라고 이 새끼야. 그랬던 적 있단 말이야. 여기가 그만큼 시선이 안 가는 데인데 아주 앞에서 개지랄을 떨어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아까 그냥 고개를 그냥 까딱까딱하면서 졸지를 않나. 뭐 딴 데 보고 있고 막 난리가 나요. 아 미치겠어요 진짜. 응? 읽어주세요. 네. 어딘지 모르시는군요. 아니 알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맞아 거기야. 네? 맞아 거기야. 맞잖아 내가 말한 데가. 지금 기록이라고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것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건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얘들아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내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우리 뭐 하라 그랬어? 그래요. 아니 이거는 그림까지 그릴 건 아니고 뭘 그림을 그린 건데 집 그릴 거야 이렇게? 이거 집 그릴 거야? 집 그리면 알게 돼? 아니 이거 뭐냐면 구체화하기. 맞아 구체화하기 맞아? 나 계약은 몇 년 했는데 1년 했던? 그래 1년 하자. 계약은 1년 했는데
법에는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래 뭐 2년도 되고 3년도 돼요.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라고 할까? 2년이라고 할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 계약 1년 했지만 몇 년 살 수 있어? 2년 살 수 있어. 혹은 3년 살 수 있어. 이 말인 거지. 원래 니네가 전세를 얻으면 얘들아 법적으로는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2년으로.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집주인이 못 돼가지고 얘들아 1년 있다가 전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새끼랑은 1년만 계약해야지 이러고 1년을 계약 기간으로 써놨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1년 있다가 더 살고 싶으면 몇 년 살 수 있는 거야? 2년 살 수 있는 거야. 질문. 만약에 임차인이 1년 있다 나가고 싶으면 어떡해? 나가도 된다 손. 오, 나가면 안 돼요 선생님.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은 살아야죠. 아, 선생님 말투가 정답을 말해주고 있니 얘들아? 아, 뭐냐면 얘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라고 했어. 아까 어디 왼쪽 밑줄. 약자 보호, 임차인 보호. 그러니까 임차인이 2년 살고 싶으면 법으로 정한 2년까지 살 수 있어. 근데 임차인이 나 1년만 진짜 살 거야. 그럼 몇 년만 살면 돼? 1년만 살면 돼.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년 살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지. 임대인은 부자여서 법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거나 이러면 그래도 전세 살아야 되잖아 얘들아. 바로 집 살 수는 없잖아. 집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부럽다 진짜 성은아. 우리 성은이 집 부자구나. 아, 얘는 집을 못 사겠지. 얘는 엄마가 사주시겠지. 살 수 있냐 성현아? 아, 우리 근데 자, 여기 지금 웃기다. 얘는 살 수 있는데 얘는 못 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 모순이다 모순. 그지? 아, 그럼 엄마가 얘만 사랑하고 얘는 안 사랑하는 건가? 이미 있을 수도 있죠. 아, 엄마가 집을 니네 지금 사는 집 말고 2개를 마련해 놓고 계신 거야? 얘네들 20살 독립만 해봐라 내가 집 꼭 줘야지 막 이런 거?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어쨌든 전세 살아야 되잖아 얘들아. 그럼 전세 계약 보통 몇 년 해? 2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 나는 여기 2년은 살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너넨 2년 계약하면 돼. 근데 나 이 회사 1년 정도 다녀보고 더 다닐지 안 다닐지 결정할 거야. 그럼 너는 계약서에 몇 년이라고 쓰면 돼? 1년이라고 쓰면 되지. 그리고 1년 있다가 뭐 하면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그만 다니고 먼 데로 이직할 거면 1년만 살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2년은 반드시 살 거야. 나 공무원이어가지고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2년 텀이야.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2년 계약하면 돼. 알겠지? 너네 입장에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구체화하게 한 거예요. 그 문장 잘 이해가 안 가면 뭐 하라고요? 숫자 넣어서 구체화하라고요. 혹은 상황 넣어서 구체화하라고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한편. 아, 선생님 한편이요. 한편 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맞아. 기간 내에 응.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래. 원래 일정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3개월이냐 성현아? 네? 이런 그런 건 안 돼. 아 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 전일 거예요 아마. 6개월 전부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더 살 거예요. 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질문. 만약에 그 법적으로 정해진 6개월부터 3개월 사이를 벗어나면 나는 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치?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어요. 갱신을 요구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됩니다. 얘들아,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놓은 얼마간 살 수 있어요라는 기간이라 그랬지. 우리가 전세 살 때는 얼마 살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2년 살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그럼 니네가 이 시점에서 뭐 했어? 갱신 요구권을 썼어. 그럼 너네는 이 집에 몇 년 더 살 수 있어? 2년. 법으로 정한 만큼.
법으로 정한 존속 기간만큼 2년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럼 너네가 이 집에서 2년 살고 또 갱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갱신 요구권은 몇 번밖에 못 써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전세를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주인과 계약으로 합의되면 계속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몇 년 살 수 있는 거예요? 2년, 2년에서 4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가 무슨 말이야? 임대차 기간이 어느 만큼이에요 라고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밑에 읽어봐.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얘들아, 그럼 임대인에게는 뭐도 있다고? 거절할 권리, 갱신 거절권도 있답니다. 선생님, 갱신 거절은 누구를 보호하는 건 아닌데요? 임차인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어? 어떤 법 모델이 적용된 거야? 어떤 법 모델이 적용된 거야?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그치? 임대인의 자유가 들어가 있어. 나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어떤 경우밖에 없대요? 그렇지.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실제 실제 거주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돼. 거주해야만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단. 맞지?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뭐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지금 근데 내용은 전부 다 뭐였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우리 앞에서 설명한 법 모델 중에서 어떤 법 모델을 가지고 만든 법인 거야? 그렇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대부분의 내용이 누구의 재산권을? 집주인, 임대인의 재산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로 만들어진 법령이 되겠지. 맞아? 뭐 하기 위해? 임차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겠죠. 맞냐?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문단은 우리 쏘미가 읽어보세요.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 그럼 얘들아, 위의 문단은 무엇으로 정해지는 경우였어? 법으로서. 그렇지. 법령으로서, 법률로서 정해지는 경우였고 밑의 경우는 뭐였어?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 그래서 앞의 문단은 법으로 정해지는 경우, 뒤의 문단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경우로 경우가 뭐 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우가 나눠져 있으면 경우 나눠져 있는 거 구분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위에는 법, 밑에는 계약. 그러면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얘들아, 건하의 동그라미. 우리 요런 거 나오면 간과하지 말자. 뭐뭐와 건하라는 말이 있고 뭐뭐와 고라는 말이 있어. 이거 둘 다 무슨 어미? 연결어미. 그럼 건하나 고가 나오면 앞에 내용 하나 있고요. 뒤에 내용 하나 있는 거예요. 맞죠? 건하는 각각 얘네는 둘 다잖아. 근데 우리 선지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뭐뭐하고 뭐뭐하다 있으면 두 개 중에 몇 개만 선지에 넣어. 한 개만 넣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 맞는 선지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뭐와 거나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개 중에 뭐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되지. 근데 뭐라 그래? 이거고 이거지? 맞는 선지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맞아? 그래서 문장이 뭐 되어 있는? 연결어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뭐 해야 돼? 각각의 정보로 너네가 머릿속에 다시 넣어야 돼. 같이 하나로 통으로 넣으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문장 보시면 얘들아 동그라미 1번 해봐요. 뭐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거 하나의 경우야.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거 하나의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 또 하나의 경우. 이럴 때는 뭐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뭐로 보호하지 않아 얘네?
법으로 보호하지 않아. 이건 계약이 우선해. 그럼 얘들아, 얘네는 약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아니라는 거야. 말해봐. 1번이 뭐였어? 임차인의 권리가 뭐한 경우? 소멸한 경우. 얘들아, 어떻게 하면 소멸돼? 기간 만료. 기간 종료. 그래서 우리 2년 계약했는데 2년 지났어. 그럼 더 안 살고 나가야지. 맞아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경우? 그렇지. 뭐라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여 보호할 필요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임차인 뭐일 때? 부자일 때. 돈 많을 때. 돈 많을 때. 이러면 보호하지 않는데. 맞아요? 자, 밑에 예시 가봐요. 밑에 예시 가봐요. 예시 읽어주세요, 소미씨.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종료 후. 누구 동의요? 권리소멸과 동의요. 그치? 권리소멸과 동의요. 권리소멸했을 때 라고 안 나오고 종료 후 라고 나오는 거야. 동의어인데 의미는 같은데 표현 다르게 바꿨었어. 붙여 읽는 거지. 그 다음에 임차인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완성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렇지. 그럼 뭐가 우선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우선해. 그래서 니네가 전세를 살 때나 전세를 줄 때를 보면 계약서에 뭘 적어놔. 만약에 니네가 집주인이야. 그럼 들어오는 사람이 하면 싫은 행동들이 있어. 그걸 거기다 적어 놓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있을까?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바닥이나 벽지 훼손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면 문에 구멍 내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벽에 못 박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그치? 집에 곰팡이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거기다 적어두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나가게 될 때 만약에 그 집에 갔더니 강아지를 10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야, 너 나랑 이렇게 계약했잖아. 그럼 너 나한테 뭐 줘? 네가 강아지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에 오줌 냄새, 바닥 긁힌 거, 벽 긁힌 거 이거나 보상하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 이건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우선하는 거야. 맞아? 왜냐? 나 더 이상 보호할 필요 있어, 없어? 세입자 더 이상 보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걔네는 종료됐기 때문에. 맞아요? 두 번째는요?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고 그럼 얘들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보증금에 뭐가 있어요? 나 이만큼까지만 법으로 보호해 줄게. 이게 있는 거지. 왜? 그거보다 넘어가면 얘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보증금이 한 100억씩 되는 어떤 건물을 내가 빌려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나 뭐야? 사회적으로 100억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부자잖아. 그럼 나 같은 사람 보호할 필요 있다 없다 법적으로. 얘는 약자가 아니니까 보호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지. 괜찮아? 아이고 100억 임대하고 싶다. 임차하고 싶다. 우리 학원은 아마 보호가 되겠죠? 법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렇지. 얘들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얘는 법적으로는 뭐 하지 않으니까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지. 왜냐면 이거 너무 비싼 건물이니까. 그럴 때는 두 사람 간에 뭘 해요? 계약을 합니다. 야, 나 이거 10년 동안 빌려줄게. 나 5년 동안 빌려줄게. 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았어. 야, 그냥 나 이거 좀 빌려 쓸게. 계약 우리 기간은 정하지 않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는 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언제든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고. 맞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은 얘들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뭐 하냐면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두 가지 루트를 나누어서 밑에다가 써보세요. 3페이지 밑에다가 쓰시거나 2페이지 밑에다가 쓰세요. 경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선지로 나올 겁니다. 경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면 경우를 꼭 분류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용 문제는 얘들아 이렇게 분류된 내용을 니네가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이거 물어요. 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법조문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걸 실제로 물어보는 게 몇 번? 8번 같은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 뭐 변호사에게 법지문 뭐 풀어보면 몇 점일까?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 뭐 물리학 선생님한테 물리지문 읽히고 풀어보면 몇 점 나올까? 뭐 이런 거. 변호사한테 정보 그래 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다 맞추냐 그 사람들? 아니, 시간으로 아 그래? 근데 물리는 틀리더라고. 아 물리는 틀려? 아이 바보들. 난 맞출 수 있는데. 아니 왜냐면 걔네는 국어를 못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쵸? 변호사는 다 맞지? 과학은 애초에 문제예요. 그거여갖고 뭐? 과학은 개념이 아니라 이기수 그냥 좀 많이 퍼즐을 넣어가. 아 그래? 국어 이런 지문은 아니고? 난 그 썸네일만 봤어. 그 들어가서 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더라고. 그 어떤 상황을 하나 만들어두고 그 상황의 조건을 줘서 그 상황에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지워요. 그게 법 학교 문제야. 네. 그치? 법 배우고 나면 학교 문제로 그런 거 내지 않아? 어떤 사건을 보기로 막 주고 이 사건에 대한 뭐 이런 거 법률 뭐 이런 거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야 전부 다. 근데 사실 법이 다 그래. 응. 그거 그 보기 보면은 응. 민법 파트 할 때 응. 갑이랑 을이 결혼을 해요. 응. 갑이랑 을이 결혼을 해. 병을 낳아요. 병을 낳아요. 근데 갑자기 병이 뒤져요. 병이 죽어요. 네, 근데 또 병이 재산이 있었대요. 병한테? 네, 재산. 자식의 재산이 있었어? 친구한테 죽었다 치면 뭐 재산인데 그걸 또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친양자로 그 딸은 정을 드려요. 네, 그리고 갑이랑 그럼 자식에겐 가는데 부모한테는 안 가잖아. 그지 유산이. 네? 유산은 자식 쪽으로는 가도 자식이 있으면 부모 쪽으로는 안 가잖아. 가요. 부모로도 간다고? 자식이 있는데? 네. 아 그래? 그래서 부인하고 자식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부인하고 자식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간다고? 엄마 아빠는 그 후순위 아니야? 아니지 얘네가 있으면 얘는 안 받아. 있으면은 그 부모는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얘가 지금 친양자로 적이 있다며. 그러니까 걔가 재산이 있으면 정은 받는데 걔는 엄마 아빠 가불은 못 받잖아. 형제는 형제도 못 받아 자식 있으면. 그러니까 갑하고 을의 친양자 그 양자 정을 드렸는데 병이 아니지. 아 병을 죽고 정을 드렸다고? 아니면 그러니까 정을 병에 드리고 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정을 드리고 병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부모한테 가지. 네. 그치? 그럼 부모한테 가지. 그것도 국어 수능 지문에 나와요. 진짜요? 예. 상속과 관련된 건 진짜 많이 나와요. 내가 왜 알겠어 그걸. 선생님이 그걸 왜 알겠어 얘들아. 그것도 비행기에서 그 너는 왜 알아? 아내의 가족이 다 탔었는데 응. 걔가 비행기가 사고 나서 다 죽은 거예요. 응. 근데 그 남편이 있을 거예요. 남편 있지. 아내가 먼저 죽으면은 죽은 순서 때문에 근데 아내가 먼저 죽었는지 가족들이 먼저 죽었는지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아. 자석을 유출을 해가지고 아. 그 갑이 병보다 일찍 죽은 경우. 장모 엄마인지 장모랑 아빠인지는 장녀를 먼저 몰랐는데 죽었으면 남편이 기분이 바로 일어났대? 남편이 아니었나? 이게 아내로 갔다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가겠지. 네, 그래서 재산이. 남편, 그 배우자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그 아내가 먼저 죽었으면은 부모님한테 다 이건 여로 가는데 장모랑 장인은 사위한테 안 가지. 네, 돈이 사위한테 안 가요 사위한텐. 부모한테만. 응. 그래서 그 재산이 없어진다. 아. 그럼 그거를 증명해야겠네. 받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그 이제 순서를. 좌석을 해가지고 그걸로 음. 나 중학생 때 21번째 했어. 그런 게 재밌구나. 아니 그 수능 지문에 보면 모의고사 지문에 보면 상속 관련은 엄청 많이 나와. 근데 그 상속도 사실은 이런 뭐 죽음의 순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상속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남편이 진짜 죽은 상황도 있을 거고 남편이 뭐 예를 들면 실종된 상황도 있을 거고 실종된 지 몇 년 된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재혼을 했고 안 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황이 엄청 많아서 그때 얼마 받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 올해 소특에 그거 상속 나오면 모의고사 언젠가 한 번은 상속 나와. 근데 작년에는 소특에 상속이 없었어. 그래서 모고에서도 상속이 없었어. 작년에는. 유서 그걸로. 그렇지. 유서와도 관련 있고. 왜냐면 그래서 유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니네한테 재산의 분배가 달라져. 만약에 내가 유서 없이 유서 없이 죽었는데 얘네 4명이 내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돼? 망했는데요. 왜? 4명이어서? 4명인데 니네여서? 자식 동사가 4명이 문제가 아니고 4명인데 니네여서가 문제라는 거야? 왜? 나는 너무 좋은데? 사회에 환원하시. 아니야. 니네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이렇게 4분의 1씩 받으면 되는 거지, 그냥. 그지? 남편 없이 나 죽으면. 아니요, 장남인지 그거에 따라.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장남, 차남 사이 없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우리 동영이가 제일 믿을만해. 내가 동영이가 제일 믿을만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다 동영이한테 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유서를 썼어. 그럼 동영이한테 100% 가야 되잖아. 그럼 얘네 3명은 뭐 해요? 얘네 3명은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해요. 내가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 재산 중에 얼마는 받을 수 있어라는 유류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 그 유류분을 신청하면 나중에 진짜 유류분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대부분을 다 가져가죠. 유류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모르겠어.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생각이 안 나. 자, 정리했죠?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 어떻게 정리했어요? 뭐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재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누가 하고요? 재판은 누가 해요? 법관이 주도하죠. 자료는 누가 수집해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자료는 누가 수집해요? 자기 스스로 수집하고 제출하죠. 얘는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이걸 해요?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합니다. 누가 내 자료 대신 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조정위원회에서 내줄 수 있어요. 대신에 요 절차로 들어가려면 얘들아 뭐가 필요해? 그렇지. 합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2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의하면 일로 가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뭐로 가는 거야? 재판으로 가는 거지. 자, 보기 갑니다. 갑은 누구예요? 임대인. 을은 누구예요? 임차인. 갑이 을한테 주택도 빌려주고 상가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집에 몇 년을 살 수 있어요?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둘이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는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법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가의 경우에는 얘가 무엇으로? 이 임차인이들이 무엇으로? 법으로서 보호되지 않아도 되는 부자로. 맞지? 그래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갑이 위에 2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 이 기간에서 뭐 하면? 이 기간에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당연히 갱신할 순 없다 그랬어요. 그 기간 중에 뭐 있냐면 야, 나 주택하고 상가 뭐였다 그랬어?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어. 야, 임대인은 나 그만 너네 좀 나가줄래? 이랬단 말이야. 을은 갱신을 요구했어. 싫어. 나 더 살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들아 질문. 뒤에 읽기 전에 질문. 을은 이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집, 이 주택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을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지. 누가? 이 집의 주인인 갑이 나 그 집 들어가서 살아야 돼 라는 실거주, 그 조건이 아니고서는 을은 무조건 이 집에 살 수 있어요. 맞죠? 상가는 어때요, 여러분? 상가는 야, 나 상가 여기서 더 장사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생각에 따라서? 갑의 생각에 따라서 갑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상한액 초과하는 부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뭐가 생겼어?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요.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어. 그럼 얘들아,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두 사람의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근데 마지막 뭐라 그랬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1번.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이게 뭔데? 거부할 수 있는 이유. 맞아? 거부할 수 있는 이유.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아요. A가 실거주하게 됩니다. A가 거부할 수 있어요. 2번.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규정. 얘들아,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규정은 어떤 법모델을 따르고 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무슨 법모델을 적용한 거다?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그럼 2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3번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군. 왜요? 그렇지. 상한액 초과하는 부자 세입자이기 때문에. 4번.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뭐 할 수 있다고? 임대차 종료할 수 있어. 이거는 누구의 자유의지? 갑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거지. 그러니까 4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5번은 뭐 때문에 틀린 말? 얘들아, 얘네가 분쟁 조정 절차에는 그랬어. 그럼 얘네들의 분쟁 해결 절차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돼? 재판으로 해결돼? 그렇지. 왜냐면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네 자료는 누가 다 수집하고 제출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각자, 당사자들이. 그런데 뭐가 된다 그랬어? 조정위원회가 수집하고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은 뒷부분 때문에 X. 됐어요? 자, 10번에서 13번 오늘의 마지막 질문. 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파악한 애들 하면 아, 그래? 화학한 애들은 다 그냥 쉬워? 화학한 사람 손? 뭘 그대로 나와 오, 되게 많네? 다 마셔봐. 야,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엄청 쉬운 질문이야? 화학 애기들한텐? 완전 쉽지는 않은데. 아, 완전 쉽진 않았어요? 근데 알면은 좀 대충 쉽긴 해요. 아가 너는 화학 안 했어? 저는 안 하는데 통과 지식으로 통과. 아, 통과에서도 이거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럼 통과 수준도 아닌 거야? 이런 거 아니야? 공유별로 NH3랑 H2 막 아, 시끄러워. 근데 막 몰수랑 열분의 그런 거. 아, 그건 모르는 말이야, 나는. 몰수 열분의 거면 개소리야. 모르는 말이야. 열분은 왜요? 그래서 나 여기 그림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너네 그림 그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네 그림 안 그려도 되는구나? 그러긴 해. 아우 슬프다. 아우 슬프다. 그러면 봐요. 우리 화학한 친구들은 그래서 이거 되게 쉬웠다고요? 소희 다 맞췄어? 금방 풀었어? 그걸 물어보세요. 아, 왜? 화학 했다니까. 우리 소미 화학 잘해. 우리 화학 좀 잘한다고. 주혜 금방 풀었어? 아니야? 넌 어려웠어? 아, 안 풀었어? 안 풀었구나, 이놈의 지집애. 여진이. 나는 모르지. 됐지? 어디서? 쉬웠어? 안 풀었지? 어허. 자, 가봅시다. 야, 지금 안 푼 친구들 있거든. 화학한 친구들 중에. 진짜 쉬운지 보자. 알겠지? 이것들 입 터는 거 이거. 이것들 입 터는 거 우리가 잖아. 야, 이씨 진짜 알지. 이야기 싫어. 아, 그래요? 애들이 쉬울 거라고 해서 전 파악을 안 하겠어요. 아우. 아니 근데 통과 지식으로도 풀 수 있다며. 통과 지식을 저는 도움 그런 말 받아서 아, 통과 수준으로도 풀 수 있다며. 헐. 그런 말안 해. 이런 고차원적인 걸 통과해서 하다니. 훌륭하다 너네.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한테 뭐라 그래 이런 거 할 때. 항상 뭐라 그래 니네한테. 너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고 맨날 말하잖아 얘들아. 훌륭하네. 가보자. 1문단. 1문단은 별 얘기 없어서 선생님 열심히 빨리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 청정 에너지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성 관련하여 높은 관심 받고 있다. 근데 얘들아, 사실은 나는 1번 문단의 1번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사실 뭐라고 예상했냐면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뭐구나 라고 난 예상했어. 이런 말 나오면 과학 지문에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뭐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저장해서 어떻게 운송하고 어떻게 추출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1번 문장을 읽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헐, 이 글의 전개 방식은 과정이구만. 나 순서 잘 동그라미 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봐봐.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비행기 전기로 어디야?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난 몰라. 근데 얘들아, 뭐 하면? 물에 뭐 하면? 전기를 주면 뭐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대? 수소 생산이 가능하대. 그럼 물에 전기를 주는 거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탄소가 배출이 안 되지. 그러니까 환경오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에너지라고 말한다? 청정 에너지라고 말한다. 맞아? 그래서 청정 에너지잖아.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생산된 수소 기체는 자, 밑줄.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거기다 밑줄. 이게 뭐의 문제점? 그렇지. 저장과 운송할 때 수소 기체의 문제점. 그러면 문제점 나오면 그 뒤에 뭐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글은 뭐가 아니구나. 과정이 아니고 문제와 해결책의 설명. 문제와 해결책이구나. PS 지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럼 그 뒤에 뭐 나와요? 밑에 줄에 보면 뭐 나와요? 액상유기화합물 또는 액화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된다. 이게 뭔데? 해소 방안. 맞지? SG, 해소 방안. 그러면 액상유기화합물 또는 액화암모니아로 대상을 뭐 했으니? 나열했으니 그 다음은 그거 각각에 대한 설명. 맞아요? 그래서 다음 문단 넘어가 봅니다. 다음 문단의 첫 번째 문단 보면 뭐 있어요? 네모? 그렇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뭐 있어요? 액상유기화합물.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뭐 있어요? 세 번째 문단 첫 번째에 뭐 있어요? 암모니아. 우리 앞에서 수소기체가 얘들아 뭐 하는 데 있어서 저장되고 운송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 그랬어?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 그랬어? 두 가지라 그랬지? 액상유기화합물과 액화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 그래서 그 앞에 두 번째 문단에 유기화합물. 세 번째 문단에 암모니아 나온 거야. 그러면 얘네가 지금부터 너네가 읽을 건 뭐야? 얘네가 어떻게 수소의 위험성을 줄여서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느냐 이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방식이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지. 그래서 지금부터 읽을 건 뭐냐면 1번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냐?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얘네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두 가지 얘기했다는 건 뭐 하겠다는 뜻이다. 비교대조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읽을 때는 요거 두 가지가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가봐. 이 문단. 액상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저장하고 추출하는 것에는 툴루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 이거 이렇게 맞아. MCH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우선 밑줄 해봐. 상호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자, 뭐 하면 툴루엔에 뭐 넣어주면 수소 결합하면 뭐가 된대? MCH가 된대. 근데 얘들아 얘네가 뭐 한다고 위에? 상호전환 반응이야. 저장하고 추출하는 반응이야.
맞아? 그러면 일로도 가고 얼로도 간다는 뜻이야? 여기서 일로도 간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추출하는 과정이야? 저장하는 과정이야? 얘네 두 개 합쳐서 이렇게 간대. 추출하는 과정이야? 저장하는 과정이야? 저장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얘네 두 개 따로 떨어서 나 수소 만들어야 되니까 추출하는 과정이겠지. 추출과 저장의 무슨 과정?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대. 그러면 상호 전환 반응이라는 건 얘네가 자연스럽게 뭐 된다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야. 사실 얘들아, 나는 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까 모를까? 난 모르지. 혹시 화학한 사람 알아요? 아, 그래요? 자동 이온화라는 말이 있대. 그건 난 몰라. 근데 이 말,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일로에서 일로 왔다 갔다 자동적으로 된다 이 말이야. 난 왜까지는 모른다니까 국어 선생이니까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 그 다음 가봐. 이는 툴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반대로 MCH가 툴루엔과 수소로 변환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 왔다 갔다 상호 전환 이거 일어난 것이다. 툴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얘들아 질문. 툴루엔 분자 하나에 그러면 툴루엔 원자는 몇 개여야 돼? 툴루엔 분자 하나니까 툴루엔 원자는 몇 개인 거야? 야, 너네 나 무시하냐? 야, 분자잖아, 분자. 그럼 분자 단위면 원자들이 안정화되려고 몇 개 모여야 돼. 2개 모여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툴루엔 분자 하나에 라고 말했으면 툴루엔 분자 2개, 원자 2개. 원자 2개. 내 말 틀려? 맞잖아. 야, 화학 손들라고. 응? 맞잖아. 2개의 분자에 뭐가? 수소 분자 3개가 결합해야 한다. 맞아요? 그럼 봐봐요. 수소 분자 3개가 결합한다는 말은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6개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화학 맞냐고? 맞잖아. 민서야, 선생님 말 맞아? 내 말 맞아? 너 이거 알아 몰라? 아 근데 이건 중딩이잖아. 난 선생님 약간 중딩 수준이니까. 난 이거 중딩이잖아 얘들아. H랑 H2랑 다른 거잖아. 맞지? H2는 수소 뭐라고 불러? 그래 분자라고 부르잖아. 우리 여진이 선생님 비웃는다 지금. 야 지금 여진이 어떻게 했냐면 난 입모양은 사실 안 보이는데 약간 그려졌어. 이랬다? 막 이래. 맞잖아 얘들아. 난 내 수준 여기야. 얘는 뭔데? 맞아. 얘 원자잖아. 얘는 불안정해서 실존할 수 있어. 여기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 없잖아 얘들아. 비웃냐? 비웃냐? 그러니까 얘는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빼고 수소 분자 3개가 있어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 수소 원자는 6개 있어요 라는 건 똑같다고. 왜냐면 뒤에서는 다른 말 하거든 얘. 얘 다른 말 하거든. 나는 사실 얘는 그냥 수소 분자 3개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갔어 사실은. 근데 뒤에 읽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얘 6개라고 써놨단 말이야. 왜 그런지 가봐.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얘들아 탄소와 수소 분자 간의 결합을 몇 개씩 만든다고? 2개씩 만든다고. 그러면 수소 분자가 있으니까 수소 분자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탄소 하나의 탄소 하나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요. 만들면 이걸 나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이렇게 툴루엔 그려놓고 툴루엔의 화학식이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톨루엔? 얘는 톨루엔 얘 화학식 뭔지 알아요? 아, 난 몰라. 그러니까 화학식을 알았으면 좀 이렇게 멋지게 써놨을 텐데 모른다고. 그래서 얘 뭐 했어? 톨루엔 있고요. 톨루엔 분자니까 얘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놨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몇 개씩 내가 이렇게 썼다고.
아, 몰라.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나는 모른다고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각각에 누구 하나씩, 탄소 하나씩 붙여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렸다고. 그림 이렇게 그렸다고. 옆에다 써. 뭐 하기? 뭐 하기? 이미지화 하기. 모르면 나처럼 알면 넘어가면 되고 모르면 그리란 말이야. 이 그림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이거 누굴 위한 거니까. 내 이해를 위한 거니까 얘들아. 그려놓으라고. 틀렸어? 근데 그림? 아, 틀렸으면 지워야지. 모르겠어. 난 뭔지 사실은. 미안해 얘들아.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한대?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잠깐만. 그 위에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결국에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 얘가 누구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얘가 누구라는 거야? MCH 분자라는 거야. 맞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MCH 분자. 내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얘가 MCH야 이렇게 했다고. 그려놓고 밑에다가 MCH 분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얘들아 취급 안전성과 독성이 휘발유랑 유사하대요. 그래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그럼 나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게? 장점. 특징이니까 장점. 그 다음 MCH가 액체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치? 휘발성도 있고 폭발성도 있는 건데 액체이기 때문에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얘도 뭐가 돼? 장점. 그럼 장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표시해 놓으면 되지. 하지만 있으니까 뒷부분은 뭐겠어?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얘들아 아까 상호 전환이 어떻게 된다고? 일어난다고.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아, 얘네가 자동적으로 계속 일어난대. 반복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뭐라고?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옆에다 뭐라고 썼겠어? 단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그럼 얘들아 질문.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라 그랬으니까 얘는 질소 하나에 원자니까 질소 하나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수소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대요?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어? 3개. 그래서 내가 요걸 읽고 나서 이 새끼 우리를 낚으려고 액상유기 화합물에서는 계속 무슨 단위로 얘기해놓고 분자 단위로 얘기해놓고 암모니아에서는 원자라고 말했구만 이 새끼.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액상유기 화합물에 모여 3개의 수소 분자 밑에다가 뭐라고 썼다는 거야? 수소 원자 6개라고 썼다고. 맞아? 그러면 액상유기 화합물에는 수소 6개 있는 거고요. 암모니아에는 수소 몇 개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 분자에는 수소 3개 있는 거지. 누가 수소가 더 많은 거야? 그럼 위에가 더 많은 거지. 맞아요? 아모니아 3개고 얘는 6개니까. 그치?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왜냐면 물은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2개밖에 없으니까.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옆에다가 나 뭐라고 썼겠어? 장점. 하지만 그랬으니까 단점 있겠지. 높은 독성으로 인해 위험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뭐라고 썼겠어? 단점. 그 다음 밑에 암모니아의 수소 추출 방식에는 전기분해, 광분해, 열분해가 있다. 얘들아. 액상유기 화합물에서 뭐로 간? MCH로 가고 MCH에서 툴루엔 수소로 가는 이 과정은 뭐로 일어난다고? 상호 전환 반응. 그럼 얘는 특별한 분해가 없어도 분해 과정이 없어도 이게 뭐 한다 그랬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뭐가 있어야 돼? 분해가 있어야 돼. 근데 뭐로? 전기로, 뭐로? 빛으로, 뭐로? 열로 분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나 여기 읽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뒤에는 뭐 될 거야? 분해 과정 3가지를
설명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얘들아 분해 중에 무슨 분해만 나와 있어 지문에? 그렇지. 이런 이상한데 모의고사라 이렇게 썼나? 그러고 보니까 12번에 뭐 나와 있어? 그렇지. 다른 분해 설명. 그래서 12번 문제에 다른 분해 설명이 있는 거야. 아, 나열되어 있는데 지문에 설명 안 되어 있으면 뭐로 구현된다? 문제로 구현된다. 우리가 나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문에 쓴다 그랬잖아. 지문에 안 쓰면 뭐다? 문제로 구현된다. 그래서 12번 문제가 나오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분해 반응이란 뭐래요?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분해 반응이라는 건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거기서 누구랑 누구를 뽑아내는 것. 질소와 수소를 뽑아내는 것. 왜냐면 암모니아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런데 이때 이 반응 비 같은 거 계산하는 문제 화학에서 되게 많이 나오지 않니? 그치, 그치. 그래서 아마 화학 친구들이 여기가 되게 보기에 편했을 거예요.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얘들아, 그냥 암모니아 아니고 무슨 암모니아?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의 몰수의 비는 2대 1대 3이다. 자, 그러면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헐, 밑에 전환율 뭐래요? 밑에 줄. 전환율 뭐래요? 전환율 옆에 써놓은 사람. 아, 별건 아니지만 전환율 옆에 써놓은 사람. 써놨어야 되지? 뭐 분해 뭐?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 아니야? 넣어준 거. 넣어준 거.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 이게 분모지.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반응한 암모니아 몰수. 그지? 반응한 몰수. 그래야 얼만큼 바뀌었는지 알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반응한 열분해를 통해서 전환율이 몇 %래? 0.9% 이상이래. 그럼 얘들아, 10개 넣으면 몇 개는 반응한다는 소리야? 9개 반응한다는 소리니까 엄청 전환율이 좋은 거지. 열분해 방식의 경우에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도 안 나온대요? 부반응도 안 나온대요. 근데 우리 부반응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부반응이랑 뭐래?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얘들아, 우리 암모니아 분해하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수소. 질소랑 수소로 나눠질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수소잖아. 근데 수소 말고 다른 생성물이 나오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부반응이라고 하는데 전환율이 0.9 이상이라면 대부분 뭐로? 질소와 수소로 나눠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반응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열분은 되게 많이 쓰겠다. 그치?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수소의 대표적인 활용법은 수소 연료 전지인 수소의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얘들아, 나는 4번 밑에도 그림 하나 그렸어. 이거 특별히 그림 그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렸냐면 이거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 방향이나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한쪽에 뭐 그리고요? 그렇지. 여기 산화극.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 왼쪽에 산화, 오른쪽에 그려도 상관없죠? 우리 여진 또 비웃었어. 전현, 또 비웃었어. 아, 그래? 나 또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또 선생님 비우는 줄 알았네. 자, 반대쪽에 뭐 그려야 돼요? 그렇지. 이건 또 물리에 나와요? 그래요? 그래? 이거 물리에 나와요? 헐. 환원극. 나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산화극, 환원극이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전해질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 전해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슨 물질이야? 전해주는 물질이잖아. 뭔가가 일로 전해질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대요? 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선은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나 그냥 이렇게 그렸어. 연결돼야 되나 봐? 이러면서 도선을 이렇게 그렸다. 맞아? 몰라.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 그렸어. 산화극에서 공급된 수소와 수소이온 산화극에서 공급된 수소가 그러면 여기로 뭐가 공급된다고 얘들아? 수소가 일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죠? 들어갑니다. 공급된 수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해됩니다. 여기를 산화극을 지나면 뭐로 분해돼요?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소이온은 어디로 통해서 가요? 수소이온은 무엇을 통해서?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합니다. 나눠지죠? 일로는 누구요? 수소 이온이요. 일로는 누구요? 전자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환원극까지 갑니다. 그럼 환원극에 가면 얘들아 결국에 누구와 누구가? 수소 이온도 있는 거고 뭐도 있는 거야? 전자도 도달을 하는 거지. 뭐만 다른 거야? 길만 다른 거야. 맞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전자는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환원극에서는 얘들아 뭐가 공급돼? 산소가 공급된대. 산소가 공급돼.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공급되니까 얘까지 여기서 만나. 그지? 세 개가 한꺼번에 환원극에서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세 개가 만나면 물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세 개가 만나서 얘들아 뭐가 생성돼? 물이 생성됩니다. 맞지? 여기 산소가 들어가야 H2O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결합해서. 그죠? 이 외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다른 거, 물 만들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 물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얘들아 당연히 이건 청정해 안 청정해? 청정하지. 그럼 이렇게 되는 배터리 같은 게 있다면 이건 어때요? 당연히 그렇지. 친환경이겠지. 그래서 이런 배터리의 작용으로 가는 자동차 있잖아. 수소 자동차. 현대에서 개발한 넥소 같은 거. 그럼 걔가 얘들아 배기통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누구야? 물인 거야, 물. 그게 물인 거야. 그래서 진짜로 똑똑똑똑 떨어지게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전기 분해를 통해서 뭐가? 수소는 뭐하고 뭐 이렇게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물이 만들어지니까 물이 나중에 뒤에 똑똑똑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이제 10번에서 내용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문에서 니네가 열심히 할 건 뭐냐면 앞에 요거 톨루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분자 이해하는 거. 분자 이해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누구? 산화환원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해하는 거 하나. 요것도 화학에서 금방 나오니? 요것도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저 동아리에서 하긴 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네. 어쨌든 뭐 이런 거 일어난다. 됐죠? 자, 그러면 10번 가보자. 10번 가볼게요.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맞냐? 얘가 뭐가 생성되지 않아서 탄소가 생성되지 않아서 무슨 에너지? 청정에너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재생에너지라고도 하지. 2번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갖는다. 얘들아 이거 누구의 장점이었어? 액상 유기화합물의 장점이었지. 그럼 장점 써있는데 가봐요. 기억이 안 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광분해 방식으로 앰모니아를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분해할 수도 있죠. 광분해 방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얘를 뭐로? 질소와 수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액화 암모니아에 빛을 쏘아주면 질소와 수소로 분해됩니다. 그럼 3번 맞아요? 4번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입니다. 어디에는? 산화극에는 수소 공급이고요. 환원극에서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야 이게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니 4번도 맞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읽어야 된다고 얘들아? 나눠지니까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고. 어디로 뭐가 어떻게 가는지 바꿔서 지금 선지 서술했지. 이거 나누어진 거 나눠주지 않으면 요거 바꾸는 건 일반적인 선지 구성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 10번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1번은 기억은 MCH고요. 니은은 암모니아예요. 자, 증발기체 많이 발생함으로 누출 위험성 크다. 얘들아, 얘는 액체야, 기체야? MCH 액체였어요, 기체였어요? 액체였죠. 그럼 1번 X. 2번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다. 암모니아의 단점 중에 뭐가 있었어? 독성이 높아. 문제점 2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지. 3번 암모니아는 운송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암모니아는 뭐 운송하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기존 비료 산업에 사용되는 합성법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인프라 투자 안 해도 되고 저장 운송 금방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으니까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4번 기억은 니은보다 나왔는데 기억은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 이거 얘들아 지문에서 왜 액상 유기화합물은 분자 단위로 서술했고 암모니아는 원자 단위로 서술했다 그랬어. 너는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 내려고. 맞지? 그래서 4번에 보면 기억은 수소 몇 개 있어요? 액상 유기화합물 분자에는
수소가 6개. 수소 6개 원자 있죠. 그 다음 암모니아에는 수소 몇 개 있었어요, 원자? 3개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아요? 기억이 더 많죠. 그럼 4번은 맞는 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 인프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다. 얘들아, 기억은 기존 인프라 사용해서 저장합니다. 니은도 기존 인프라인 누구요? 비료산업. 그지? 비료산업을 바탕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13번은 3번이죠. 마지막 12번 갑니다. 자, 한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했어. 얘들아, 무슨 방식? 전기분해 방식. 우리 아까 설명했던 건 열분해 방식이고요. 보기는 전기분해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기분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기를 주는 거야. 이를 사용하여 수소 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했어요. 전기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신물을 공급했어요. 그럼 뭐요?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수는 10이요. 근데 봤더니 6몰의 암모니아만 반응했어요. 그럼 반응한 몰수는 6몰이에요. 그럼 얘는 전환율이 몇? 그렇지, 0.6. 그러면 우리 아까 누구였지? 열분해. 열분해가 A잖아. 열분해 A는 반응률이 뭐였고? 맞아. A는 0.9였고 전환율이지. B냐? B는 전환율이 0.6이니까 당연히 누가 전환율이 높다. A가 당연히 전환율이 높다. 얘는 전기분해였어요. 그치? 그 다음에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얘들아, 요거 가로로 묶어봐.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요거 가로로 묶어봐. 가로 우선 묶어봐. 이때 그리고 얘가 없다고 쳐. 우선 얘가 없다고 쳐봐.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의 이온층이 최종 물질로 상당량 생성되었다. 그럼 얘들아, 얘는 뭐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 부반응이 크다. 부반응이 많다냐 크다냐? 많다? 많다가 적당한 표현이래요. 부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선생님은 부반응 화살표 업 이렇게만 써놨어요. 됐지? 거기까지 놓고 그 다음에 1번 선지 갑니다. A에서 A는 뭐냐면 열분해. 아까 지문에 나왔던 거. A에서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이라고 말했는데 얘들아, 질소기체는 둘 다 무슨 애들이니까? 분해 반응이니까 분해 반응은 질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액화암모니움을 분해하는 거니까 둘 다 뭐가 만들어져? 그럼 질소랑 수소가 당연히 만들어지지. 둘 다 뭐예요? 질소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A는 1번은 X. 괜찮아? 왜냐면 얘들아, 암모니아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질소에 뭐 붙은 거니까. 아이고, 3개. 수소 하나 붙은 거니까. 수소 하나씩 붙은 거니까. NH3?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 2번.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A에서 생성된 거, 열분해 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에 의해서 생기겠군. 얘들아, 의해서 동그라미. 얘들아, 수소기체는 무엇을 통해 생기는 거야? 둘 다? 분해를 통해서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는 게 뭐기 때문에? 부반응이기 때문에. 그지? 부반응에 의해서 수소기체가 생성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수소기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부반응이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니까. 맞아요? 그럼 2번은 X. 3번.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할 때의 전환율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의 전환율보다 작다. 둘이 전환율 계산하면 누가 커요? A가 크다. 그 다음 5번 먼저 가볼게요. 5번.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그럼 B 먼저 생각해봐. B가 뭐예요? 전기분해였어요. B에서는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그럼 생각해봐. B에서 얘들아,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됩니까? 왜냐면 분해를 하면 몇 대 몇 도로 반응하니까 몰수의 B가 2대 1대 3으로 반응하지. 그럼 여기 앞에 2가 뭐였어? 반응한 암모니아지. 앞에 2는 반응한 암모니아야. 반응한 암모니아가 2야. 여기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질소 하나. 그 다음 누구요? 수소 3개. 이렇게 되잖아. 얘는 반응한 암모니아야.
반응한 암모니아 2개일 때 질소 하나랑 수소 3개 만들어져. 그럼 반응한 암모니아 2개인데 만들어지는 건 몇 개니까? 3개니까 당연히 많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게 A와 다른 거야? 아닌 거지. A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 2, 1, 3의 비율은 어떻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야? 5번은 A에서와 달리라는 말이 잘못된 거지. 그럼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맞았어요? 그럼 4번은 왜요? 마지막 4번은 왜요? B는 A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겠군. 왜요? 그렇지. 전환율이 낮으니까. 낮으니까요? 적으니까요? 낮으니까. 국어 선생님이라 그래? 낮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26년 9월 풀어오세요.